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의 김희욱입니다. 우리가 연휴로 지난 금요일 휴장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 아침부터 실망하시리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제 한동안 연휴는 없습니다. 이제 죽으나 사나, 좋으나 싫으나,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되는데, 오늘 월요일장을 맞이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목요일 날 억울한 하락도 좀 겪었었고, 그런 만큼 이게 좀 이유가 불분명한 그냥 불확실성 회피에 따른 반응이었기 때문에 월요일 날 돌아왔을 경우에 큰 이변만 있지 않으면은 또 추가로 그만큼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희망도 가졌었는데요. 일단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지금 HTS 켜놓고 계신 분들은 ECB 결과도 보셨고, 미국의 고용보고서도 지금 다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이제 저도 이걸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게 유동성을 술에 비유하면은요, 처음에 이 유동성이 공급되긴 술을 마시기 시작할 때는 이제 조금 마시다가 취한 것 같으면 밖에 나갔다가 바람 좀 쐬고 오고 또 물도 마시고 이렇게 깼다가 마시다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완전히 만취가 돼가지고 더 이상 먹어도 취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깨지도 않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언젠가는 한번 이게 숙취의 과정을 겪게 될 텐데, 이제 그때가 언제 올지는 모른다는 게 이게 좀 불안하기도 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예민한 증시가 바로 한국 증시인데, 오늘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좀 너무 예민하게 위축됐던 만큼 또 오늘 같은 날 한번 기분 좋게 뛰어오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지속 가능성이나 이 강도는 조금 아직까지 저도 자신이 없네요. 자, ECB의 통화정책회의 내용 먼저 보시겠습니다. 진짜 시장의 완전 선반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에 기준금리에서부터 다 인하를 할 것이라는 거는 이미 다 예상이 됐었고, 가장 중요한 예금금리 마이너스까지 이제, 시장이 선반영이 돼 있었죠. 실제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보실까요? 이제, 리파이낸싱, 우리말로 하면 왜 은행 가면은 대환 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대출로 갈아탈 때 이제 이 대환금리, 리파이낸싱 금리 같은 경우에 0.25에서 0.1로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대출 금리는 0.75에서 0.4로 35bp 내려갔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예금 금리가 첫 마이너스 0.1%까지 깎였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유로존도 개인의 경우는 예금하면은 금융소득에 대해서 15.4%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전에 0%였거든요. 그때도 사실상 마이너스였지만 이렇게 벤치마크 디파짓 금리를 0.1% 마이너스로 내린 거는 상당히 이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안타깝게 볼 점은 이게 바로 선반영이었다는 거. 이제 그게 좀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역시 예상한 대로 나왔습니다. 바로 타겟티드. 그러니까, 목표 설정, 대상이나 이제 기간에 대해서 그런 TLTRO가 이번에 이제 나온 거고요. 이게 2018년 9월까지. 그러니까 LTRO 끝나는 거는 다시 이제 또,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의 양적 완화는 미 국채 더하기 MBS잖아요.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 이거는 에셋 백드 시큐리티니까 이제 조금 국채가 아닌 그냥 전반적인 채권 물량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이제 요거까지 매입 나오면 그게 이제 연준 스타일의 양적 완화 QE거든요. 그 이제 직전 단계까지 가서 ABS 직접 매입을 준비한다. 약간 간접적으로 이제 좀 수량을 우리가 조절한다. 여기다가 MRO까지 지금 연장을 해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은요, 예상보다 못하지는 않은 걸로 일단 볼 수가 있고, 대신에 그렇다고 예상을 넘어간 만큼의 이제 아주 강력한 양적 완화라고 보기는 좀 힘든데, 시장의 평가도 역시 말씀드린 대로, 파티를 너무 일찍 즐겼나?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게 뭔가, 이제 이런 거에 이제 집중했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이제 드라기가 유행어를 이제 썼던 게 뭐냐면, whatever it takes라고 해서 무엇이든 하겠다. 그게 이제 한때 유행어였는데, 무엇이든 하겠다 해서 무엇이 뭔지 이제 바닥이 드러났다는 거고요. 지금 요 이제 이 표에 보시는 대로, 이 던이 이미 나온 거거든요. 던 다 나왔고, 앞에서 보신 대로 MRO, 그 다음에 LTRO, 마이너스 예금금리, 여기다가 ABS 이제 이 연준 스타일의 양적 완화 개시 직전까지 지금 단계에 와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완전 양적 완화 있죠. 모기지 채권이든 어떤 각종 채권을
이 매입하면서 시중에 현금을 풀어주는 그런 완전 양쪽 완화만 남아있고 지금 무엇이든 하겠다의 옵션이 지금 다 시장에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제 QE 그러니까 요 양쪽 완화만 남은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것도 이제 머지않아서 나올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기대감이고요. 전문가 의견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 측에서는 ECB의 이번 결정이 지난 오랜 기간 연준이나 또 최근에 뱅크 오브 재팬 일본 중앙은행에 비해서 과감하다는 느낌은 들지가 않았다. 연준 같은 경우에 QE 1, 2, 3에다가 QE 4까지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이 좀 많이 취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도수를 높여가면서 보통 술을 마시는데 먹다가 이제 뭐 칵테일 같은 거 한 잔 먹으면 이게 뭐 물인지 술인지 모르는 그런 지경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도 알코올이 들어있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타이밍이 문제였는데 시간은 좀 지체됐던 데 비해서 ECB의 양적 완화 강도가 너무 적었고 이거는 결국 이렇게 해서 ECB가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구나. 지금 어떻게 손을 안 쓰면은 유로존 경제가 위태스러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손은 약간 좀 적게 썼던 이런 차원에서 유로존의 증시하고 채권 시장의 갑작스런 하락 리스크, 하방 리스크도 이번에 다시 올라가 버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소문난 잔치였던 ECB 통화정책회의는 그냥 소문 정도의 뭐 명불허전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망을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소문 그대로였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뭐 특별한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놀라웠다 아니면 실망스럽다 언급도 안 하고 그냥 파티 끝나고 집에 가자 이제 집에 가서 쉬자 뭐 이제 이렇게 좀 드라이한 반응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시장 반응은 이제 여기서 보겠는데요. 유로화 대비 이제 달러화의 가치를 표시하는 달러 유로 환율에서는 지금 이제 보시는 요 때가 이제 ECB 성명서 빡 나왔던 바로 그 시점이거든요. 요때 이제 보시다시피 처음에 유로화 숏으로 쌓여있던 이 포지션이 순간 청산되면서 유로화가 순간 약세로 내리꽂히다가 그 다음에 숏 커버 나오면서 바로 급반등 나와서 결국 유로화는 다시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이것도 이제 역시 뭐 선반영에 따른 뭐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고요. 뭐 지난 이제 3개월 동안의 그림을 보시면 유로존의 양적 완화 기대감은 이미 소문에 팔았다가 뉴스에 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좀 별로시죠, 사실. 저도 이 ECB 통화정책회의에 대해서 하도 말도 많고 이제 결과가 뭔가 나올 것 같아서 기대를 했는데 지금 보셨던 대로 시장의 반응도 상당히 좀 심플했고요. 뭐라고 이제 막 구체화해서 막 거창하게 저도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또 너무 지금 해외 시장의 이 컨센서스와 달리 우리 시장에 너무 크게 과도하게 기대를 하실까봐 이제 그것도 저는 좀 약간 디스커리지 하는 입장이라서 ECB 통화정책회의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전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우리나라 금요일 밤에 나왔던 미국의 5월 고용보고서 한번 살펴보시죠. 이 고용지표가 사실 최근에 연준 양적 완화의 어떤 바로미터 역할을 이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관심이 큰데, 이번 결과도 역시 연준의 지금 테이퍼 있잖아요. 양적 완화 이제 규모를 매달 100억씩 축소하는 이 테이퍼를 갑자기 멈추거나 더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거나 이렇게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이제 없는 수준으로 그냥 이것도 역시 기대치에 부합하게 나왔고요. 그렇다고 또 조기 금리 인상을 불러올 만큼 미국의 고용 증가나 실업률 하락세가 또 가팔랐다 이런 것도 또 아니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이번에 일단 이제 예상치는 연초에 날씨 탓으로 굉장히 좀 안 좋았었다가 3월 들어오면서 날씨가 따뜻해지고 고용 활동도 좀 활발해지면서 이제 회복이 되고 있었는데 지난 4월에 정점을 찍었죠. 그랬다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번엔 좀 약간 줄어들 때가 되기도 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V자 반등 한번 갔다가 루트까지만 나와도 좋은데 그것도 조금 바라지 않고 그냥 V자 갔다가 다시 조금 조정받을 수 있다고 봤는데 이제 진짜로 여기가 그렇게 나온 거고요. 예상치 21만 5천 건에 대비해서 딱 2천 건 많았던 21만 7천 건의 비농업 고용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프 보면서 설명드리면은요. 이번에 일단 실업률이 6.3% 나와가지고 전달에 실업률이 갑자기 뚝 떨어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상방으로 튀어오를 부담이 있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대로 수평을 유지해 준 것만 해도 다행이었고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미국에 이제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이 동부 쪽 뭐 뉴욕이나 워싱턴 DC나 보스턴이나 이런 쪽 뭐 대도시는 물론이고 이제 서부 지역도 그렇고
지표상으로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이라고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 실물 경기, 체감 경기는 아직도 불경기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연준의 양적 완화를 계속 지원했던 미국 정부의 뭐 금융위기 탈출 노력에서 보면 보시다시피 1년에 1%씩 꾸준히 실업률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일단은 매년 1%대의 실업률 하락이라는 성과를 얻어내긴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도 이제 역시 제조업종하고 서비스업이 조금 격차가 컸는데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다시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과거 이제 알고 있는 후진국은 노동력을 팔고 중진국은 기술을 팔고 선진국은 아이디어를 판다. 근데 이제 미국은 우리는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제조업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제 크게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역시 연초에 이제 좀 줄어들었었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반등을 하다가 여기서 다시 꺾이고 있는 게 제조업종 18,000건 늘어난 거고요. 이번에도 역시 대부분의 비농업 고용 증가는 서비스 업종에서 충당이 됐습니다. 19만 8,000건 나와서 전달보다는 역시 줄었지만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한 달 튀어 올랐다가 다시 약간 조정받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전문가 시황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노동 시장에 대한 평가 더하기 이제 이게 연준의 이 통화정책 스탠스를 결정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와 있는데 먼저 TD 아메리트레이드 이번 고용 지표는 미국 경제의 개선 추세를 시사해 왔던 연준의 베이지북이라든가 최근의 각종 경제 지표들하고 뭐 그냥 정확하게 일맥상통했을 뿐이다. 그거보다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았다. 올해는 날씨 탓이 더해진 동시에 원래 계절적으로 미국의 GDP는 1분기가 제일 낮은 구간이거든요. 그랬었는데 이제 미국의 GDP 성장률이 다시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2분기에는 3.5에서 4%까지도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 정도면 1분기 GDP 마이너스 나온 거를 다 만회하고도 남을 정도 수준이죠. 그 다음에 도쿄 미쓰비시 UFJ 뱅크. 이번 고용지표가 시장해주는 해설은 미국 경제에 더 이상 연준의 도움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으로 연준 통화정책 기준상으로 봤을 때 프로젝션 있잖아요. 완전 고용 목표치 5.2에서 5.6%. 지금 이제 1% 정도 남았다고 보는데 이게 달성되는 그 시점에 미국의 연방 기준금리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2.25%에 도달해야 정상이다. 그러면 지금 0에서 0.25%니까 실업률은 1% 남았는데 금리는 좀 올라가야 되니까 갈 길이 조금 멀죠. 이거는 미국 경제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면서 연준도 비상 모드에서 정상 모드로 다시 돌아가는 것뿐이기 때문에 크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느냐, 뭐 신냉전 시대로 이어지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결국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이제 그런, 이제 뭐 호사가들의 입에서 슬슬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제 좀, 내려가게 돼 있는 상황이죠. 주말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70주년 기념 오찬이 있었는데요. 프랑스 노르망디 해변에서요. 여기서 이제 각국 정상들이 다 만났고 오바마하고 푸틴도 오랜만에 좀 공식 석상에서 악수를 하고 만났는데 일단 회담장에서는 서로 이제 뚝 떨어져 앉아가지고 약간 좀 내외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런데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악수하고서 몇 분 동안 둘이 단독 회담을 했대요. 다소 뭐 어색한 분위기 가운데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 이제 이것도 중요한데 이미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및 크림반도하고 도네츠크 이런 데 이제 쪼개주고 나서 이제 정반 합으로 이제 합의가 됐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얘기를 했을지가 궁금했는데 이제 바디 랭귀지 전문가가 이 영상 파일을 보고서 푸틴은 다소 좀 격앙돼 있던 데 비해서 오바마는 침착했다. 근데 이 오바마가 워낙에 포카페이스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이 사람은 당황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에 대해서는 이 파일을 잘 보면서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이제 어떤 요청을 했고 푸틴은 좀 그건 곤란합니다라고 이제 좀 난색을 표했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다는 거고요. 이제 그 내용은 뭐 뻔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크라이나 사태의 리스크로서의 영향력도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로 봤을 때는요, 지금 가시적인 악재는 모두 다 이제 제거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좀 업사이드 포텐셜을 또 가졌다고 보기에는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로 갔고, 그런 차원에서 한국 증시는 좀 소외를 당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시장의 마켓 드라이버는 뭐가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사실 미국의 국채금리 좀 보면서 설명드리면은요, 이제 앞에서 보신, 유로 달러처럼 이것도 역시 좀,
선반영이 되면서 채권 시장에 돈이 몰렸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툭 빠지지도 않고, 이제 이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이제 돈이 좀 빠져나오면서 금리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채권 시장에 몰렸던 자금이 아직 빠져나오질 않고 있고, 금리는 2.59% 이제까지 이제 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포지수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이제 쑥 내려갔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에 시황에서도 보셨잖아요. 저는 요걸 보려고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연준의 빈자리는 이제 ECB가 채워준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KBW 은행업종 지수도 지난 금요일장에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고용 보고서가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두려움과는 달리 미국 경제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글로벌 유동성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돈 나올 구멍은 많다. 근데 이제 지난 12월에 이제 상황을 보시면은 이제 연준의 테이퍼가 결정되고 나서도 오히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반등을 주기 시작을 했던 게 코스피 지수하고 이제 비슷했고요. 이때 많이 빠졌던 나라들은 금요일장, 그러니까 ECB 발표 나고 나서 아시아장에서도 많이 올랐거든요. 우리는 KBW 은행업종 지수를 따라간다고 봤을 때 지금의 이제 유동성 환경에 다시 한번 취하고 싶다. 이런 거를 오늘 따라갈 공산이 크다고 보고, 오늘 같은 날 외국인 순매수가 안 나온다면 그거는 이상한 외국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MSCI 한국지수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우리가 휴장이었던 이제 이틀치를 보시면 지금 화면에서 볼게요.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틀치의 이제 상황을 여기다 적용할 때 총 1% 정도 의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만큼 이제 오늘은 외국인들이 하방으로 부담을 줄 가능성은 일단 없어 보이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반등을 해놓고 나서 오늘 밤에 미국이 이제 어떤 색깔을 드러내는지가 또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고, 이번 주에 좀 만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 지수가 글로벌 환경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펀더멘탈을 감안했을 때 물론 충분히 낮은 상황에 있어서 저가 매수가 유효한 영역인 건 맞지만, 향후 대응에 있어서는 이번 주에도 또 많이 올라가면 또 많이 올라간 만큼, 그리고 지금 현재 지수대에서 오르지 못하면 못하는 만큼 부담을 안고 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